그 처음 지문 나오는 게 뭐냐면은 4인분의 4강이잖아. 요거 먼저 체크할게. 6번. 어휘 문제. 뭐가 제일 부자연스러울까? 내가 외국인 노동자인가 아니면 한국 사람인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 정답은 동원한다는 거. 우리가 동원한다, 뭐 인원을 동원한다 하지? 이런 걸 뭐 이끈다는 게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 밑줄 한번 칠게. 정책은 읽을 필요 없어. 이건 정책이 뭔지 제시한 거잖아. 1번 문제 풀기 해서 이걸 꼼꼼히 읽을 필요 없어. 정책이 무엇이다 나온 거야. 정책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첫 번째 문단 끝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다원주의 입장이라는 거하고 엘리트론이 나왔어. 엘리트론. 엘리트론 중에서도 실증 연구를 통해 등장한 신엘리트론에 따르면 어떻게 신엘리트론이 등장했고, 그러니까 중심이 뭔지를 보는 거야. 자, 신엘리트론 입장을 바탕으로 엘리트의 정책의제 설정과 관련하여 무의사 결정론이 등장했대. 자, 무의사 결정론이 또 주인공이 등장했고, 주어니까. 그리고 이러한 무의사 결정을 위한 대표적 수단으로 첫째는 뭐 폭력의 사용이 나왔다. 무의사 결정에서 또 이어지고 있어. 수단이 나왔고. 그리고 이러한 무의사 결정의 수단은 무의사 결정 많이 나오네. 그지? 여러 방법이 사용되는데 문제는 뭐 이렇게 얘기했어. 자, 결론 볼게. 마지막. 마무리를 이렇게 했다. 무의사 결정론은 이와 같은 사회 현상들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이다. 그러면 이 결론을 봤을 때 이 글은 뭐에 대한 주제? 무의사 결정론이 주제라는 거지. 그러면 일단 후보가 좁혀진 상태에서 자, 우리가 밑줄 친 것 중에 답이 있지? 답 체크. 여유로운 모습으로 딱 앉아갖고. 보이는 거에 이상한 거 짜맞히지 말고. 자, 일단 얘네 둘은 아니고, 그지? 이 중에서 학자들의 논쟁은 아니야. 학자가 안 나왔어. 그지? 장단점이냐 아니면은 무의사결정 개념하고 수단이냐야. 그지? 그리고 배경이 된 배경이 있잖아. 봐봐. 이런 것을 관련해서 무의사결정이 등장이지. 이게 배경이지. 그러니까. 다음 몇 번 그랬어? 3번 이렇게 하면 되지. 됐어? 오늘은 되게 가볍게 다 맞출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원래 이번 육모 때도 요 기억 입장 나왔을 때 적절한 거면 위험한 거거든? 위험할 수 있거든? 요즘 꿈을 꿔갖고 등급컷 나오는 꿈일 거예요. 미치겠네. 진짜 꿈도 그런 꿈을 꾸고. 기억이 뭐야? 신엘리트론이네? 그러면 이 정도면 여기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은 신엘리트론에 따르는 건데 여기서는 무의사결정론이 주제가 바뀌잖아. 여기서 기억을 찾을 거야.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 답 체크. 키워드를 자꾸 찾는 거야. 안정지향적, 보수적 이런 거 있지? 정책. 이런 식으로 잡아갖고 답 체크. 결정한 펜 내려놓고 집중해서 해.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시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야.
내가 이런 걸 의도적으로 뽑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문화 1강, 2강, 3강 순서대로 가는 거지? 그냥 순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뭐 의도적인 건 아니야.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세부적 사항에 대해 의견이 다르지 않다 돼 있지. 동질성 가지고 있어서 대놓고 나오지. 그지? 다를 수 있다. 대놓고 나오잖아. 이건 뭐 손목 잡으라면 되지. 남을 전 나스 한번 찾는 것도 연습이라고 했지. 이게 연습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그럼 얘도 볼게. 무의사 결정이 나타나는 이유를 적절한 것인데 무의사 결정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란 말이지. 여기. 자, 여기서 이 문단을 차지했으니까 여기 문단에서 문제를 낸 것 같아. 딱 봐도. 그지? 이 시험이라는 게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 짐을 이만큼 줬으면 이걸 골고루 보게 만들거든, 원래. 그게 정상적인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보는데 요 정도면 될 것 같아. 읽어서 풀어. 다. 읽을 때 여기만 너무 몰입하지 말고 선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시선이 왔다 갔다 해서 찾는 거 있지. 5개 중에 찾는 거. 요런 게 잘 돼 있어요. 그럼 좀 수월해, 문제 풀기가. 너무 한 곳에 몰입하지 말고. 왔다 갔다. 본문과 선지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 막 이런 것도 혹시라도 우리가 좀 본인이 이해력, 언어력이 좀 떨어진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 알려준 거는 꼭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뭐야? 이익과 손해관계라고 했지? 그지? 자신이 이해관계 일치하는 사회문제만을 통과시켜. 그지? 그리고 그 이익에 위협이 되는 이슈는 의도적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지를 하는데. 그대로지? 몇 번 그랬어? 3번이겠지.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거 이거잖아. 방지한다고. 이익에 위협이 되는 거 방지한다고. 그냥 그대로 있잖아. 그러면 요번 있죠, 5번. 지금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거의 뭐 건드리지도 않았던 게 뭐냐면 사실은 2번하고 5번인데 2번은 잘 봐. 같이 해볼까 이거? 정책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위치가 대충 보여. 우리 정책의 개념은 어디 있는지 알아. 미래지향적인지 확인할게. 위치 어딘지 확인할게. 첫 번째 문단이지? 분명히 첫 번째 문단에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고 정책 결정은 미래지향적 이렇게 하거든. 그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제 읽는 거야. 정책, 이 개념에 따른 정책 결정에 대해서 쭉 나오지? 오케이? 자, 이번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사회적 쟁점 있지. 네모칠게. 정책 결정 동그라미 치고 지연을 동그라미 칠게. 자, 지금부터 해봐. 문단의 처음과 끝을 봐서 이 단어들이 뭐 있는지 한번 찾아볼래? 사회적 쟁점, 정책 결정, 지연을 찾는 거야. 문단의 처음 끝 보면서 어디쯤에 있을까? 처음 끝. 잡았으면은 거기서 지연을 찾는 거지. 지연이 주어니까. 지연에 나타나지 않는데. 됐나? 처음 끝 하니까 여기서 걸리잖아.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정책 결정 나오지.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지연이 나왔어. 지연되는 것 중에는 지연되는 경우 등이 존재한다고 돼 있지? 이런 정책 지연도 다수 발생한다. 그럼 2번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2번. 아니 이런 지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좀 효율적으로 푸는 게 좋잖아. 우리가 하던 대로. 그럼 봐봐. 여기 해먹었고 여기 했고 여기도 봤었고 여기 봤었고 지금 여기 깨끗하지.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무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핵심 쟁점 영향력에 대한 기대 방지 권력책이 나오는데 거기 선지에 한번 있는지 봐봐. 이런 말들이 핵심 쟁점이라든가 영향력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거 있지. 방지 권력책이 선지에 있는지 봐봐.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얘는 여기야. 이 문단이야. 자, 정확하게 분산해서 나눠 가졌지?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런데 이 문제는 5번 문제는 미친듯이 쉽거든? 미친듯이.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맞게 하는 방법은 하나야. 내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 맞을 수 있어. 뭐겠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될까? 보면 보지 말고 보기만 보고 해. 정답만 찾아내는 거지 다이아라는 거 아니야? 안 보이면 일단은 정답은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체크. 더 똑똑한 사람은 보면 보기도 안 봐도 될걸? 답 나온 사람 펜 내려놔. 이거는 기회를 다 줘야 되니까. 다 하면은 진행을 해볼게. 쉽다는 게 힌트야. 얘 문제 이거 만든 사람이 좀 오류를 일으킨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아직도 못 풀었어? 결정적 힌트 줬잖아. 앞뒤 안 맞지 않니? 얘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아니 시의 기존 규정을 수정한 것은 기존의 규범 규칙을 강조해서라고 돼 있어. 뭐야 이게? 그리고 여기도 봐봐. 시의 규정을 수정했다고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너무 성의없게 했다는 생각? 끝. 화면 잠깐 볼게. 사회문화니까 자세히 읽어서 하진 않고 포인트만 잡아줄게.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정책은 뭔지 알잖아. 국가정책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요즘 국가정책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게 뭐 있을까? 내가 저항할 만한 거. 연금? 연금은 그치. 연금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하고 이제 식상하고. 연금 말고 뭐 있을까? 윤석열 나이. 윤석열 뭐? 윤석열 나이. 나이? 네. 나이가 왜? 만 나이 바뀐. 아,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재명 나이로 해야죠. 네. 그럼 다시 돌아간 건가? 몰라요. 그럼 나 다시 나이 먹은 거야? 아직은 몰라요. 여기는 그냥 다원주라는 게 정책의 결정이 누구에 이어진 것 같아서 시민단체, 국회 등의 다양한 참여자 집단에서 다원주가 결정된다고 보는 다원주 입장. 나는 다원주 입장은 아니야.
소수 엘리트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주도된다고 하면 엘리트론이거든. 다원주의 국가가 있지 않냐? 거기 툭하면 국민투표하고 다 결정하는데. 스위스가 뭐 할 때 국민투표를 그렇게 많이 한다는데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소수 엘리트라고 봐야지. 왜냐면은 입법부가 누구야? 국회잖아.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이 해갖고 해버리면 그냥 정책 결정되잖아. 우리가 뭐라고 밑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거기서 결정되는 데 따라가는 거잖아. 그게 소수 엘리트의 정책 결정. 난 엘리트론이야. 그리고 신 엘리트론에 따르면 사회는 뭐 어쩌고 했는데 필요 없는 말인 것 같고, 지배 엘리트들은 출신, 경력, 생활 양식, 책상의 상호 연관성에 대해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배 엘리트 집단은 폐쇄적이다. 그렇지. 일로 들어오지 마.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그런 거지 뭐. 그리고 그렇지. 체제 유지적인 보수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들은 자원을 배분하고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 주도하고 때로는 은밀하게 결정하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 이러한 정책 결정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은밀하게 진행하니까 대중 여론은 이들에 의해 실질적으로 형성되며 미쳐줄게. 대중 여론은 이들의 실질적으로 형성되며 이들은 대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은 아닌데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 두한이 때 언론을 통폐합시켜갖고 언론사를 줄여버렸단 말이지. 방송사를 없애버리고 TBC인가 뭔가 없애버리고 신문사도 없애버리고 해갖고. 왜냐면은 언론을 통폐합시키고 줄여버린 다음에 그 줄여버린 얼마 안 되는 언론은 뭐야? 조종하려고. 정부 입맛에 맞게. 그게 지금 이거지. 그래 여론 형성을 그렇게 한 거야. 그 무서운 게 그거였지.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얘기했지만 그 평화의 댐 사건. 나한테 내가 얘기해준 사람 평화의 댐. 아무도 몰라? 간단하게 하면은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아침에 방송에서 전문가들 나왔고 서울 도시 서울에 63피트에 된 모형을 만든 다음에 그걸 물을 담았지. 지금 북한에서 금강산 댐을 만들고 있는데 요게 왜 만드냐면은 그 서울을 물로 숨을 시키려고. 어떻게 댐을 한꺼번에 터트려 갖고 물을 싹 내려보내서 서울 물에 물바다 만들려고. 그런다는 뉴스가 뜬 것이니까. 아침에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어떤 전문가가 방법이 있어. 뭐 우리도 댐을 만들어서 막으면 돼. 지금 보면 미친놈들이지 다. 무슨 댐을 터뜨리면 서울이 잠기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근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믿었어. 그래. 전부 다. 방송에서 계속 때리니까. 그래서 평화의 댐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했냐면 전 국민 모금 운동을 했어. 댐을 만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뉴스에서 나가고 방송에서 이제 시민들이 일렬로 서갖고 모금하면서 이제 막 하는 것도 이거 학교마다 걷었어. 나도 돈 냈어. 그때 1,000원인가? 살아보겠다고. 떡볶이 3인분. 4인분까지 되는 그 돈을 내가 내는 거지. 전두환이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거. 그 썩은 놈. 그런데 사실은 뭐야 결국. 그런 게 없었던 거지. 여론에서 하니까 그냥 그게 다 그렇게 사실화된 거야. 지금 이거 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했지?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게 통했다는 거지. 근데 방송사에서 다 때려버리면 그렇게 믿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무의사결정론이 이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게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뭐 이런 거 무의사결정에 대한 좀 나오고 해서 다른 거랑 연결해서 나올 거야. 이 지문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뭐냐면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이익에만 맞는 것만 통과시키는 거야. 우리들 이익에 맞는 것만 통과시키고 그 이익에 위협이 되는 것은 막아버리는 거지. 그래서 지배 엘리트들이 위협적인 이슈가 의제 설정 과정을 진입하면서 막지 못하면 그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제 내용을 수정하나 축소시키는 거야. 야 일로 정책 결정에 들어오지 마.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 그걸 수정시키는 거지. 축소시키거나 그 내용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냐 예산을 감축해버리거나 아니면 뭐냐 정책평가 뭐 이런 데서 편견 등을 동원해서 부정적 평가를 유도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부정적 여론을 이끌어내는 거지. 그런 게 뭐 있지? 막았던 거? 옛날에 웃기는 게 한번 뉴스에서 한 20년 전인가? 국회의원들이 여야 다 똑같이 만장일치 통과시킨 게 있어요. 그 국회의원 월급인가? 연금인가 올리는 거. 지네 그냥 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버린 적이 있었거든. 그때 요거 엄청 먹었는데. 그건 그냥 그치? 진행시켜버리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폭력. 이거는 뭐 뻔이야. 요즘은 이거 안 쓰지.
경찰력 물리적 힘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데모하면 가서 경찰력으로 이제 뭐 물대포 속에서만 그지 막는 거. 요즘 이거 잘 안 되지. 둘째는 권력 행사. 직접적이고 물리적 힘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인 제재를 통해 지배엘리트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자들의 특정 가치를 박탈했는데 이게 좋은 예가 뭐냐면은 난쏘공.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거 있지? 그 판자촌 그 철거할 때 있잖아. 철거 개고장. 법적인 거야, 법적인 거. 그래서 그 사람들 살고 있던 사람들 보니 집을 다 쓸어버렸잖아. 딱 그거지. 이게 난쏘공 같은 거지. 이 수단은 상대를 위협하는 소극적 수단뿐만 아니라 외부에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를 영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 방법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외부에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를 영입해서 영향력을 행사 이게 뭐가 있냐면은 아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주라는 그 시나리오 수업을 했는데 거기 이광수라는 사람이 나와. 이광수라고 이게 배웠잖아 우리. 이광수 우리가 뭐 배웠어? 이광수에 뭘 배웠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이광수에 뭘 배웠어? 수특 있잖아요 올해 무정. 그렇지. 무정 있잖아 그거 영신하고 삼각관계 나오고 하는 거. 그 무정 그 작가 이광수가 그 무정이라는 소설 때문에 젊은이들한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으니까 거의 신화 막 어떤 동경의 대상 그랬거든. 근데 이광수가 변절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청년들을 이제 변절시키는데 유도하더니 연설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요거야 이거. 영향력 있는 유력 인사를 영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성. 이게 그거있잖아. 딱 실제로 현실에 다 나온 거야. 둘째는 그런 식으로. 셋째는 지배적 가치나 규범 및 신념을 이용한다. 이는 지배적 규범의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을 비민주적, 비애국적, 비도덕자를 치부시켜버리는 거. 이건 뭐 있을까? 야, 넌 그 윤리적이지 못해. 그거 있다. 너 비도덕적이 하는 거. 부산에 가면은 야구장에. 그거 알아? 친구 애기 주는 그 홈런볼 잡잖아. 그러면은 주변에서 다 뭐라고 해. 아주라 그래. 아주라 하지. 애 주라고. 그러면 이건 내가 정말 정당하게 내가 공을 주어서 잡은 거잖아. 근데 이거를 애 주라고. 그래서 나를 공을 주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할 거야? 나 화요일에 야구장 가는데. 못 잡으실 수도 있죠. 만약 잡게 되면은 아주라가 나오면은 어차피 수원이니까 상관없겠지만. 애기를 데리고 가요. 어차피 아들 데리고 간다 맞아. 아주랑 우리한테 주면 돼. 괜찮죠. 춥다고. 그치? 그럼 되겠구나. 아들이 있구나. 맞아, 난 아들이 있었어. 이런 거야. 이게 좋은 예가. 그러니까 기존의 규범이 이런 거잖아. 기존의 규범이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그지? 그런 거. 이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무서운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그냥 이런 얘기 보는 거고 사실 요게 제일 어려워. 여기 우리 5번 문제 문단 있지? 여기 봐봐. 이건 내가 설명이 필요해서 사실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끈 거야. 잘 봐. 무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 이거 미칠게. 그러니까 수능에 얘가 나올 수도 있잖아. 프레이가. 실제 6문은 이제 연기작품이다 얘들아. 6문은 연기작품 나온다. 문화. 독서도 그렇고 연기가 나온다. 잘 봐 어떻게 연기되는지. 프레이는 무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핵심 쟁점을 선정. 봐. 이거 무의사결정 이루어진 건가? 맞나? 확인하는 그 순서. 첫 번째, 핵심 쟁점을 선정하는 거죠. 이걸 따지기 위한 핵심 쟁점. 그리고 영향력에 대한 기대, 이거 나왔는데 볼게. 핵심 쟁점은 현재 가치가 배분되는 형태나 가치의 배분 그 자체에 도전하는 쟁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핵심 쟁점은 현재 정책 결정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 봐봐. 왜냐면 현재 배분되는 형태나 가치의 배분 자체에 도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요거에 도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지. 권력이. 핵심 쟁점을 선정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며 얼마나 많은 종류의 자원이나 얼마나 많은 양의 자원이 분배되는지 현재는 자원 배분이 얼마나 변경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했거든. 어렵지. 어디까지 왔냐면은 핵심 쟁점에서부터 파악해. 이거 알면 좋으니까 쟁점이 뭐야?
계속 쟁점 하잖아. 쟁점이 뭐야? 전에 해주는 것 같은데 이거? 쟁점. 전에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케이블카를 만약에 이 산에다가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거든? 근데 마을 사람들이 막 찬반 토론을 벌여준 거야. 된다 안 된다. 그지? 케이블카 설치를. 근데 이쪽 찬성 쪽에 뭐라고 했냐면은 케이블카 설치하면은 관광객 수익도 있고, 그지? 그 여러 가지로 뭐니 오히려 금전적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해. 그러니까 반대측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그거 설치하는데 드는 돈 그거 회수 못해. 그리고 유지하는데도 유지비를 그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야.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은 돈이야. 경제적인 거. 쟁점은 다투는 그 지점이지. 그 다투는 그 기준 지점을 바로 쟁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찬반의 쟁점이 바로 그런 거지. 그럼 요거를 바로 5번 1번 볼게. 상인연합회가 복합 쇼핑몰 건설을 반대. 이거야 이거. 현재 정책 결정 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시장이야 시장. 시장이 뭐야? 시장의 결정이 뭐니? 반대, 도전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핵심 쟁점. 그 다음에 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며 복합 쇼핑몰을 만들면은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자원의 분배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는 이익이 생기는데 얘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분배가 되는 거야, 자원이. 재분배가 되는 거야. 얘가 돈을 벌고 있었거든? 근데 얘가 들어오니까 얘가 벌고 있던 돈이 얘한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원의 배분 거야. 그지? 핵심 쟁점이 돼. 이거는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냥 얘기하면은 한번 이슈가 된 적 있었어. 복합 쇼핑몰. 선거에서. 알아? 광주 알지? 그 전라도 광주? 그 대도시잖아. 큰 도시잖아. 전라도에서 큰 도시잖아. 근데 거기 복합 쇼핑몰이 없대. 없대. 큰 도시에서. 그게 이슈가 됐어. 아니 그런데 아니 하다못해 경기도 어디도 복합 쇼핑몰인데 거기는 없대. 그래서 그 유치하겠다 유치하는 게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반대가 많았어요. 그 복합 쇼핑 유치하면 누가 반대할까? 주변 상인들. 왜? 쇼핑몰에 들어서면 이제 주변 상인들이 자기들 손님들 걸로 그걸 다 몰려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 생계가 달렸으니까 뭐니 반대. 딱 이거 되잖아. 시장은 하겠다고 했어 시장은. 근데 그걸 반대하는 거야.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고 하니까. 이거 핵심 쟁점. 그래서 1번이 그 뜻이야. 봐봐. 여기 있다. 1번 선지에 있는 거. 만약 이해를 안 하고 풀어도 여기 있는 거야. 도전해 되겠죠? 그럼 1번은 볼 수 있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향력에 대한 기대의 정답. 말이 어렵지니까. 기 한번 어려워. 영향력에 대한 기대. 이는 핵심 쟁점 관련해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집단 피해가 예상되는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아까 그 시장 상인연합회겠지?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지 행사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건 어디냐면은 거기 4번 봐봐. 5번에 4번. 시장이 긴급회의를 통해서 과거 사례를 조사했대. 왜 했냐면은 긴급회의에서 밑줄 쳐봐. 긴급회의에서 예상한 방법대로 상인연합회가 움직였다. 밑줄 칠게. 요거야. 그러니까 상인연합회가 움직인 거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거야. 피해를 짓고 있는 상인연합회가 움직였어. 영향 행사할 거니. 그지? 그 얘기하니까. 그래서 4번도 그래서 맞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지 권력 체계 증명은 증명해야 돼. 뭘 증명하냐면은 그 무이사 결정을 위한 수단 등 같은 방지 권력 체계를 활용해서 좌절시켰는 거야. 그럼 시장 쪽에서 무이사 결정 수단이 아까 배운 거 있지? 그걸 동원해서 좌절시켰는가를 증명하는 거야. 그건 몇 번 선지해 보면은 2번 봐봐. 복합 쇼핑몰의 효과를 홍보한 거야. 상인연합회 영향 행사를 방지하려는 방법이래. 이 홍보가 뭐겠어? 아까 여기 있지? 봐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는 둘째. 그지? 이건 두 번째지. 두 번째야. 그냥 뭐 유력 인사를 영입해 영향 행사라는 게 그런 거야. 홍보를 하잖아. 그 홍보할 때 있잖아. 그 유명한 그 손흥민이 홍보대사를 쓴 거지. 그럼 어때? 사람들이 이미지나 그 인식이 뒤집힐 수 있잖아. 그게 2번이야.
방지 권력체가 작동했네. 홍보를 통해서. 됐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그걸 자제시키는, 이걸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은, 무의사결정은 있다, 없다. 그렇게 확신하는 거지. 이 과정들을 따졌을 때. 됐니? 오케이.